일본도 올 4월에 선거가 있어요. 맞아요. 지방선거. 우리는 내년 4월이고요. 네. 각자 선거에 서로-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고 보니까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덕분에 오른 건가요?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로는 4% 떨어졌고 네. 기시다 총리는 5%가 올랐어. 아하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기시다한테 그것까지 헌납한 거예요. 보태줬네요.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가는 만큼 기시다는 올라가. 아. 그러니까 이것도 헌납드리겠습니다. 그래놓고 지금 용산이나 국민의힘이 축제 분위기인 건 뭐냐면은 네. 야 사실은 일본 배상 문제 발표할 때 우리도 조마조마했어. 음. 근데 4%면은 선방 아니야? 아 그런 어. 생각을 할 수도 있고. 아니 선거 앞두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네. 좋아. 지금 4%밖에 안 떨어졌어. 음. 이러니까 되게 선방했다고. 이제는 반격만 하면 되는 거야. 네. 그러면 이제 북풍몰이 이제 간첩몰이가 시작되는 건데 이런 그 아이디어까지 일본이 줘. 그러면서 이게 잘 보라고. 이런 어떤 상황이 되고 우리가 군사 정보를 몇백억 달러어치를 갖다 바쳤잖아. 네. 근데 절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 일본이. 그렇네요. 그거는 저기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요. 학폭이 있잖아. 네. 그래가지고 그 동급생 그 저기 비리비리한 애를 졸라 두들겨 패. 네. 그러면은 이제 야 다음 주에 내 생일이야. 와. 너 뭔가 할 일이 없어? 그러면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다른 핑계로 돈 타가지고 생일 선물 사고. 어디 가가지고 스마트폰 좋은 거 뽑아가지고 네.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고민 많이 해서 있는데 받아줘 하면서 스마트폰을 갖다 바치네. 네. 그때 예. 그때 그 학폭하는 그 놈들이 정순신 아들내미 같은 놈들이 고맙다 그럴까? 아 예를 당연한 드시니까 거지. 이해가 가네요. 이런 걸 갖다가 어떤 고맙다 상황인지. 그러면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되는 거고. 네. 이제는 지배해야 되는 건데. 그러니까 그래 이번에 이거야. 네. 다음번엔 더 노력해봐.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더 요구를 하게 되고. 그러니까 이게 학폭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니까. 아. 그 일본의 우익이 네. 저기 윤석열은 지가 저기 학폭 당하러 간 줄도 모르고 갔다니까. 이게 저 내가 얘기하잖아. 이 기사가 네. 내가 이런 거 한 건이면은 내가 말을 안 해. 아 그게 어? 일본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고.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어디 거죠. 저기 이렇게 해야 익명으로 SNS에 떠도는 가짜 뉴스가 아니야. 네. 지도층 인사가 그 저기 언론에다가 써대는 얘기라니까 이게 공적인 언론에다가. 와 그렇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 예. 안보 문제 이 초계기 사태까지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뭐 정부 여당에서 하는 말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.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뭐 공급망 이슈도 요즘에 있으니까 네. 공급망 이슈 오히려 튼튼하게 공급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 다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성과도 좀 강조하는 모습이더라고요.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? 어떻게 전망하세요? 네, 그거는 이제 그 공급망 강화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. 네. 지금은 이제 디지털 냉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. 그 얼마 전에 미국이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. 그렇죠. 그런데 틱톡 금지법이 그게 내가 보기엔 신호예요. 앞으로 중국의 그 통신 그 표준을 이제 본격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어설프게 미중 간에도 그물망처럼 얽혀 있지만 뭐 무역도 이게 많이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. 분리되고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네. 한 2030년대쯤 되면은 제가 상상하는 세계는 이런 꼴이에요. 미국 시민이 네. 중국에 입국을 했는데 입국을 했는데 휴대폰이 안 터져. 그러면은 어디 저기 그 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기 중국 휴대폰을 맞아요. 체류 기간 임대하러 어디 대리점에 가가지고 먼저 신청을 하고 그렇죠.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. 어. 그다음에 미국의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네.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안 터져. 야, 이거 뭐 상상도 안 되네요. 잘. 안 네. 터져.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. 중국인들은 틱톡을 쓰는데 아하. 미국에 오니까 퇴출됐어. 안 터져. 그리고 저기 중국제 그 부품이 들어간 네. 휴대폰이라든가
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아예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없어서 통신이 안 돼가지고 통신이 미국 안 내 와서 허가받고 네. 등록하고 써야 돼. 이런 디지털 냉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? 아니요, 잘 상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되네요. 근데 지금 분리된다는 게 이런 세계로 간다는 뜻이요. 거기에 우리도 이제 동참을 한다, 손잡고 그러니까, 가겠다 이런 건데. 봐봐요. 예. 저기 지금은 미국은 중국의 통신망을 완전히 제압하고 미국이 어떤 패권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네. 그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을 세우는데 그걸 오픈랜 방식이라 그래. 오픈랜. 오픈랜. 네. 그것이 이제 한미 간에 합의가 돼 있다고. 그리고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하고도 합의가 돼 있고 일본도 뛰어들었다고. 그러면서 이제 중국식 장비, 소프트웨어 퇴출이 이제 디지털 냉전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분리되는 세상, 네. 그다음에 장벽이 세워지는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끼리만 표준을 공유해야 되는 세상, 휴대폰이 상호 안 터지는 세상, 네. 그다음에 미국의 GPS 수신은 중국에 가서 안 터지고, 거기는 중국은 바이두라 그래가지고 네. 별도의 위성항법 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는 세상. 그런데 여태까지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혁명이라는 건 뭐냐하면은 상호 연결성이었는데 그렇죠. 이게 파기되면서 우리들끼리만 공급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세상. 그러면은 일단 디지털 분야가 그렇고 원자재가 그렇고 부품이 그렇단 말이에요. 이런 세상이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얘기하는 공급망, 네.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라 그러는 거거든. 이거를. 예. 그러면 이걸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경제 협력을 한다는 거는 그러한 어떤 반도체 공급망, 배터리 공급망, 또 통신, 어떤 양자 기술, 바이오 여러 가지 저기 이제 공급망 협력망을 구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. 네. 자, 왜 구축하는 거죠? 이걸 왜 구축하는 거지? 아니 결국에는 안보랑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, 동맹. 그러니까 경제를 동맹의 논리로 구축하자는 얘기는 뭐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30년대에 분리된 세상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보십시오. 이건 다 미국, 일본이 만든 프레임입니다. 네. 그러는 동안에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어. 맞아요. 지금 그 연쇄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. 이게 시한폭탄이라고. 조마조마합니다. 이럴 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봐.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유가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. 국채 많이 갖고 있다가 엿된 거 아니요. 안전한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. 그것도 10년 장기 국채. 야, 그 가치가 폭락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폭락할 줄. 근데 그 국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? 중국. 그다음에 일본이 작년에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미국 신기를 거슬리는 일이 있어. 자, 이게 경제는 아무리 동맹이고 뭐고 내가 보니 할 짓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이 지금 그 파산의 어떤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이번에 저 인플레를 잡느냐 아니면 금리를 안정시키느냐 이런 어려운 선택에서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뒤로는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하는 거야. 네네.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래 미중 간의 무역액이 오히려 늘어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우리는 지금 적자하고 막 그렇잖아요. 우리도 좀 뒤로 뭔가 좀 하고 있나요?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? 아니 우리는 이제 당하고 있지. 당하고 있는 거예요.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. 속상합니다. 지난달에 제일 웃기는 게 포드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그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세우는데 그 투자를 중국 기업이 했어. 배터리 공장 말씀하시는 거예요? CATL?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할 짓 다 한다니까. 할 짓 다 해. 아니 반도체법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도 이제 부식이 될 판인데 합작해서 공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IRA 있잖아요. 이게 이런 예외적인 변수가 출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세부 시행령을 못 만든 거지. 그러니까 이 IRA 법이 이걸 실행하려고 보니까 미국이 이제 새로운 걱정 불안이 생긴 게 야, 이 법 진짜 실행했다 우리 줬다는 거 아니야? 그렇게 했네요. 그런데 반도체는 했다고. 네, 반도체는. 저기 완전히 뭐 저 한국 기업 다 불러들여 가지고
공장 짓게 하고 네. 초과 이익 공유제라고 돈 벌면은 그 중에 70%는 개원해. 그다음에 회계장부 다 볼 거야. 네. 그다음에 거기다가. 공장 시설 다 볼 거야. 그다음에 장애인, 흑인, 유색인종 고용 몇 개 비율 충족시키고 네. 거기 보육 시설 다 짓고 복지 시설 다 짓고 이것도 다 해. 이 얘기는 뭐냐? 이 반도체 한국의 공장을 자기네 국영기업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. 보조금 몇 푼으로 국영기업화하겠다. 네. 그러면서 러나 상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? 앞으로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독보적 국가로 갈 거다. 이랬단 말이에요. 우리는 어떻게 돼요? 그러면? 이게 반도체가 엿대는 거지. 엿대는 거.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하면 20%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엿대는 거지. 엿대는 위기가 거. 오는 건데. 그랬는데 예. 이게 그러면 이거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얘기야. 반도체? 그건 안보 문제야. 그건 뭐 경제 논리를 풀지 말고 안보로 안보 봐야지. 문제야 이거는. 경제를 보려고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. 저기 바이든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위원회가 있잖아. 네. 그거 미 상무부가 만든 게 아니라 미 국방부가 만든 거예요. 그렇군요. 미 국방부가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저 반도체법이 나온 거라니까. 그럼 완전히 이제 안보적으로 이제 국방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고 반도체가 있다는 거고. 중국에 넘어간다는 게 이적 행위라는 뜻이에요. 이 얘기는. 그럼 우리가 이제 운신할 그러면 폭이- 한국에 묻는 거는 반도체 선택할 그러니까요. 거야, 아니면 동맹을 선택할 거야? 대답해봐. 즉소리 못하지. 그러니까 일본, 미국하고 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거는 네. 무시무시하네요. 이게 저기 안보 논리로 경제를 하겠다는 거거든. 네.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득실을 어떻게 얘기해?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거 반도체 다 뺏기고 이러면은 배고파 죽습니다. 네네네.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? 뭐라고요? 배고파 죽기 전에 총 맞아 죽어. 안보가 중요한 거야. 그러면은 나온다. 배 좀 고프다고 그래. 저 배고파 죽을 걱정할 때 총 맞아 죽으면 좋아 나빠. 나쁘죠. 그거야. 그렇게 나오는 거지. 간단한 이거 논리지 뭘 그래? 심각하네요. 그러니까 이 공급망 강화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게? 공급망 강화 뭐 저희가 말로만 얘기하고 뭐 뉴스에서 보기만 했는데 많은 의미 생각할 그 지점이 있는 거고 우리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걱정입니다. 아니 그렇게 되면 네. 자 이번에 가서 반도체 땅땅땅 두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걸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본다는 거고 네. 그 안보 협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군사 정보 한마디로 국가가 지금 거덜나고 있는 거지. 국가가 거덜나고 있다. 거덜나는 거지. 예. 근데 얻어오는 건 뭘까? 얻어오는 거. 어.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관련 소재 뭐 이런 것들을 수출 규제하던 걸 풀겠다.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다시 복귀시키겠다. 아니 그건 우리가 WTO 제소를 중단해야. 근데 중단하겠다 그랬지.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해주니까 이걸 아마 성과로 가져오지 않을까.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거기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WTO 제재한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면은 거기서 제재를 풀어줘야 WTO 제소를 멈춰야 되는데 이게 순서지 원래는. 그렇네요, 그것도. 근데 그 순서도 거꾸로. 그 순서도 거꾸로야. 그 순서도. 피해를 당한 우리 국가의 대통령이 가해를 했던 나라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을 건너가고 또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된 해법도 제3자 변제를 내놓고 대법원 판결을 정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 수출 규제도 진짜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법원 판결 2018년 나오다 보니까 2019년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왜 자유 이 무역에 어긋나는 짓을 하냐? 어떻게 보복할 수가 있냐? 정치 논리로 이렇게 하면서 제소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소를 풀고 일본의 수출 규제 푸는 걸 바라고 있는 상황. 그렇죠. 앞뒤가 안 맞네요.